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독일 경제부터 대공황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 GDP의 순위, 즉 경제 규모의 순위를 보게 되면은 독일이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독일이 가장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큰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의 본 고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인데 만약에 이 독일이 붕괴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딱 이제 키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독일 경제가 힘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200만 경제 유튜버인 밋 케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독일이 경기 침체의 경계에 있으며 이는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GDP 중에 약 5%가 유로존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며 30%의 무역 감소가 되면 GDP가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 경제가 붕괴되게 되면은 유로존 그리고 미국 심지어 한국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주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당연히 이치에 맞는 말이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경제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크게 다치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식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경제는 손을 맞잡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무너지면은 그 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국가도 무너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힘드니까 전 세계 주가 지수 다 사상 최고치 돌파할 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못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되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안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전 세계 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독일의 실업률, 2015년 이후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쇼크 이래로 지금 가장 빠르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대까지 왔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IMF 때 당시 실업률이 7%였던 거를 감안하면은 6%대 실업률이 전혀 낮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독일 실업률이 코로나 쇼크 이후로 역대 최대치 수준까지 올라왔고 IMF 당시 수준만큼의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독일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독일의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로 이제 유로달러라는 그 유튜버의 어떤 그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 현재 독일의 경제 전망치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까지 이제 낮아졌는데 이 경제 전망치가 낮아진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진 거냐? 2020년 코로나 쇼크 바닥 수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수준까지 지금 경제 전망치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진단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경제 위기 수준까지 치닫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GEW라는 이 조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냐? 이 GEW 조사라는 거는 독일의 경제 연구소 중 하나인 GEW에서 독일 맨하임에 위치한 연구소인데 여기서 유럽이나 세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GEW가 그래서 여기서 350명 이상의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서 향후 6개월 동안의 독일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경제 전망치 측면에서 독일의 경제가 향후에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이제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 때 이래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표는 참고로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높은 지표여서 펀드 매니저들도 반드시 참고하는 이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독일 경제 2단 빨간불, 트럼프 관세 때는 GDP 1% 하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지금 독일 내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의 국가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번에 이제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면은 관세를 한 20% 정도 이제 매길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가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자연스럽게 제품이 안 팔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 100원짜리 물건 사던 거를 120원에 파는데 아무래도 사던 사람들이 좀 줄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중심 국가인 이제 독일의 타격이 커서 GDP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사실 제일 좀 우리가 피부가 와닿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독일 자동차 시장에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의 실적 전망을 다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제 갈수록 자동차 업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폭스바겐은 직원을 대상으로 10%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폭스바겐에 급여 올려주세요. 마치 현대차가 시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스바겐이 직원한테 10%의 임금을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이 중국 경쟁과 높은 비용,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저렴한 자동차를 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에 뿌려대고 있다 보니까 독일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죠. 가격 측면에서.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제조 비용이 높아졌고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비용도 높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연금이나 노조 문제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공장 폐쇄, 수천 명의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너무 안 팔려서 결국은 이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마치 한국의 삼성전자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럼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독일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막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가. 최근에 이제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차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직원분이 저한테 차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아우디 이트론 GT라는 모델이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 하는데 이게 40% 할인이 된대요. 물론 저는 안 살 거긴 한데 너무나 많이 할인을 해주길래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차를 왜 이렇게 싸게 할인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하는 거겠죠. 자, 연합뉴스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산업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 쇼크 이후로 최악의 판매 부진을 겪고 있고 독일의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의 40% 이상이 주문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차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 차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고가 안 되니까 재고로 계속 이렇게 쌓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폭스바겐은 독일 내 3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도 축소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우디 역시 수천 개의 일자리 감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셰플러는 수요도 안 좋고 공급량은 너무 많기 때문에 4,700명 정도를 이제 해고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직원을 어떻게 해요? 해고를 하고 임금을 삭감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차를 안 사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만들어 놓고 있던 차들이 이렇게 막 이제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이제 먼지가 지금 이제 안고 있는 거죠. 만들어낸 자동차에.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주문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져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내구재, 대형 내구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을 받다가 월급 1000만 원을 받게 되고 내 자산이 2억밖에 없다가 자산이 100억이 됐어요. 갑자기 자산이 불어나면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집, 차, 옷, 액세서리, 명품 이런 걸로 바꾸기 시작을 하죠. 집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사고 차도 더 좋은 차를 사고 옷도 좀 더 비싼 거 사고 액세서리도 이제 안 하던 거 하고 막 반지 끼고 시계 차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자동차가 고급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집 다음으로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게 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만드는 차는 명차입니다. 뭐 이제 벤츠, 아우디, BMW 이런 차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차죠. 근데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망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적으로 좀 이제 명품 소비, 특히 이제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때 차부터 바꾸게 되는데 그런 차량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겠죠. 왜냐? 독일 차는 대표적인 명차고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차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제 아반떼 탈래 아니면은 내가 벤츠 줄까 이러면 벤츠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비슷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은 벤츠나 BMW, 아우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차기 때문에 먹고 살만해지면 누구라도 다 독일 차를 타고 싶어요. 근데 이 독일 차가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과거에 비해서 힘들어졌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와중에 독일 주식이 반대로 또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이런 또 소식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블로그를 한창 운영할 당시에 각 국가별로 제가 버핏 지수를 계산한 적이 있어요. 버핏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국가의 시가총액이랑 그 국가의 경제 규모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는 이만큼 큰데 주식시장이 요만해요. 그러면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거겠고, 반대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주식시장이 커져 버린 거기 때문에 버블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걸 왜 버핏 지수라고 하냐?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버핏 지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지표겠죠. 근데 미국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되게 주식이 고평가됐어요. 근데 이 버핏 지수로 평가를 해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두 개의 국가가 브라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독일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가치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거 2022년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기 때문에 지금 2024년 이제 연말 다 돼 가니까 2023년에 증시 시총이랑 GDP는 통계가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3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독일이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60%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100% 이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0% 수준이고, 이게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은 2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한 3배는 저렴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GDP는 3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시총은 2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아무래도 버핏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똑같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미국으로 갔을 때는 100원을 버는 기업이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독일에서 상장이 된 기업은 지금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게 더 저평가됐다고 보실 건가요? 당연히 똑같이 이익을 100원 내는 똑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을 때는 2,000원에 거래가 되고 독일에 상장되어 있을 때는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독일의 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대비해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의 초저평가 수준의 주가를, 특히 독일은 뭐 그냥 뭐 저기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이후에 크게 주목받을 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독일 관련된 펀드, 독일 관련된 어떤 주식 투자 관련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시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독일이 수년 동안 위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은 독일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보시는 거를 고려해야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하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독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나 그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하는 국면일 수 있다. 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큰 트렌드가 바뀌면서 거대한 대시세 전환점을 우리가 찾아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딱 왔어요. 그럼 경제 위기 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 지켜본단 말이에요. 어디다 투자할까 봤을 때 엄청나게 비싸고 주가가 많이 폭락한 미국, 그 다음에 주가가 덜 폭락하고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진 독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독일을 주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특히 경제 침체를 기점으로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미국에 투자하는 트렌드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저평가된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투자 정보, 투자 도움되는 내용들, 경제 시황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도움 되셨다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